네,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은 이슈집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두 분,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강성필 전 민주당 전국청년단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이슈를 저희가 잡아봤는데 원희룡, 이재명 잡으러라고 저희가 정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2기 참모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요. 가족들도 함께 자리에서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자, 이 실장님, 네. 윤 대통령이 참 중포까지 이후에 개각을 했습니다. 네. 뭐 6개 부처 장관이죠.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좀 보십니까? 짧게 평가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세 글자로 얘기하면 전관여 이렇게 표현하고 전관여. 싶습니다. 네, 어떤 전관여. 네. 서운함이라고 지금까지 좀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서울대 출신, 그다음에 50대 남성. 그런데 일부라고 해서 6개 부처이긴 하지만 여기에 벌써 3명이 여성입니다. 그러면 지난 이 처음에 시작될 때 여성 인력이 너무 없다, 여성 참모진이 너무 없다 이런 비판을 극복하고자 또 네. 여성이 3명이나 지금 전진 배치됐고요. 또 전문인들 주로 이제 교수라든지 학계라든지 그 다음에 관료 출신, 행시 출신의 뭐 기재부라든지 또는 뭐 국토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관료 출신입니다. 네.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시작할 때 인수위부터 1년까지는 창업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알려진 사람들, 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면 지금은 2년 차에서 3년 차로 가는 이제 성숙기로 접어들어야 되거든요. 이러면 좀 더 상품을 이렇게 품질을 좀 더 균일하게 하고 높이고 전문가들이 필요한 시기이죠. 네. 그래서 언제나 집권 2년 차는 좀 전문가들이 전진 배치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강성필 대변인님, 일단은 서운함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자막이 나갔고 설명까지 나갔는데 여성 비율이 늘었다는 게 일단 이종근 실장님은 강조하셨는데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학점으로 따지면 B학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후하게 주신 거네요. 아예 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결단보다는 국정 안정에 있어서 조금 더 방점을 두지 않았나. 네. 앞서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개각 초기에는 1기에는 장관급 인사들을 많이 기용을 해서 키우는데 이게 총선을 앞두고는 어떤 국정의 어떤 지속성, 안정성을 위해서 정통 관료 출신들을 주로 많이 역대 정부에서 기용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의아했던 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중기 벤처부 장관 네. 그 내정자의 외교부 관료 출신을 내정했다는 것이 다소 조금 의아한 면이 있지만 어찌됐든 뭐 여성을 많이 배려하고 여러 가지 국정 안정을 꾀하려고 한 거에 대해서는 뭐 기대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셨지만 이제 중기부 장관의 외교부 관리를 기용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조금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긴 하는데 이종근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말씀하셨던 부분 오영주 제2차관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외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보적인 측면과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 외교 활동에서. 그런데 오영주 차관을 봤더니 주로 외교부에서 담당했던 게 경제 협력 분야, 그러니까 외교 분야에서의 네.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이라든지 혹은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그런 기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력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담당을 해왔어요. 특히나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는 베트남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4번째 무역 상대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지원하는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네. 물론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뭐 그 안에 이름이 긴 만큼 여러 가지 속성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하지만 중기의 어떤 해외 투자라든지 또는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는 특화된 또 업무 역량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직무는 달라도 연관성은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번 개각 때 좀 유심히 보셨을 텐데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번에 제외가 됐습니다. 사실 예상했던 분이긴 한데 연말에 원포인트 교체 무게가 실리긴 하는데 일단 왜 연말로 따로 떼서 하시는지 이종근 실장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언론들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얘기해 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보다 이제 깜짝 등장, 뭐 혼자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는 등장. 또 두 번째는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당대표의 사법적인 그런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다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미 한동훈 장관은
혼자 등장하든 여럿이 등장하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등장이 깜짝 등장도 아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깜짝 등장이냐? 주식에서 얘기할 땐 이미 선행적으로 다 이 주식에 그러니까 그 주가 등락의 선행으로 다 포함이 돼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사법적인 그런 마무리도 1월 11일까지 갑자기 마무리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지금 제외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방통위원장과 또는 법무부 장관 이런 부분들은 야당의 아주 집중 공격을 받는 자리예요. 네. 방통위, 법무부 다. 그러면 후임들에 대한 어떤 검증 과정이 아주 좀 늦어진다거나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다. 네, 그런 부처들은 특히나 더 세밀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확실하게 또 야당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또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이 방통위에도 갈 수 있고 법무부 장관에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함화평이 나오는 걸 보면 후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게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민청 얘기도 있을 테니까 네네, 그렇죠.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이제 한 장관 얘기 나온 김에요. 미담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정부 과천청사 미하원하고 방호원들한테 방한 점퍼를 지급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이 한 장관 주변 사람들 굉장히 좀 잘 살뜰히 챙기는 그런 스타일 같아요. 네, 지금 일부 또 이 반박하고 비판하는 그런 그 진영에서는 아이고 정치 나오려니까 또 이 스포트라이트 받으려고 방한복 지급한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그건 아닙니다. 이를테면 제가 작년 거를 좀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업무 추진비 그러니까 4분기 업무 추진비가 한동훈 장관이 508만 원을 썼더라고요. 그 중에 반 이상 204만 원을 방한복을 그때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수능을 맞이한 수능 시험을 본 직원들 자녀들에게 쓰라고 또 여러 가지 물품을 지원하는 것도 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 한 가지 더 찾아봤습니다. 한동훈 검사가 검사를 끝내고 법무부 장관을 가기 위해서 사직하는 인사를 E+에 올렸는데 네. 거기 마지막 기절이 굉장히 길어요. 제가 어려울 때 저보다 더 마음 아파해 주신 부산고검 관사 안 여사님 아마도 관사에 돌봐주시는 그런 네. 분인 것 같아요. 또 실무관, 방호원, 행정관, 파견 공무원님 함께 일할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이런 직접 적어오셨습니다. 예. 언급을 보면 네. 평상시에 이렇게 함께했던 분들에 대한 좀 따스한 마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한 점퍼 그리고 지난주에 했죠. 어떤 행사 때 한동훈 장관이 맨 구석에서 있는 장면들. 또 강성필 대변인은 이런 모습들 5천만의 언어 이런 거하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의 이 정권 차원에서의 띄워주기가 정말 과도하다. 그래서 손발이 오그러든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한복 7만 원짜리에서 14만 원짜리로 올려서 따뜻하게 입어야 되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지만 역대 장관들, 단체장들 다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없는 것이 없어요. 근데 왜 유독 한동훈 장관에게만 이런 미담이 흘러나오는지 정말 알 수가 없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치인은 네. 혼자 자체 발광을 했을 때 그리고 스스로 쟁취를 했을 때 오래가고 더 커나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으로 데뷔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검사는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를 돌아보고 정치인은 미래를 말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동훈 장관이 과거를 두시는 검사가 아니라 미래와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언론계에 있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워낙 이제 주목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취재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나온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도 한편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요. 이번에 교체된 장관들 6명인데 모두 총선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특히나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제 어디로 갈지가 가장 이제 관심사인데 이번 개각에서는요. 이재명 대표하고 인천 계양을 대결할 거다 이런 전망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강성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결 이재명 대표 대 원희룡 장관 대결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은 역시 역전의 고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원희룡 장관은 이미 국회의원도 하셨고 광역단체장도 하셨고 장관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권의 아주 잔명 중에 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 배지 한 번에 연연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원희룡 장관은 지금 총선보다는 앞으로 대권으로 가는 빌드업이 지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와 개항을 해서 한판 세게 붙어보고 만약에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화끈한 한판 그리고 당에서 요즘 중진들이 불출마, 험지 출마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선당 후사하는 역할을 해서
어떤 당의 활력소를 불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몇 달 쉬었다가 선거 떨어져도 총리로 갈 수 있고 총리 가서 대권으로 갈 수 있고 또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개항을 해서 붙어서 만약에 이긴다고 하면 그야말로 당권 주자로 가서 다음 대권을 갈 수 있는 순탄 가도를 갈 수 있는 아주 꽃놀이패가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 개항을은 사실 예전에 뭐 한동훈 장관이 나갈 수 있다는 어떤 얘기도 있었고 뭐 이재명 대표가 비례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한판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